네,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장중에 바로 방송을 켰는데요.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 상황을 보시면 지금 6%가 넘는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도 한번 보면 지금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SK하이닉스가 미국 ADR 상장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줄을 서서 청약을 넣었는데 그 모집 물량을 크게 웃도는 이 초과 청약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전세계 기관들이 SK하이닉스를 사겠다고 줄을 섰는데 한국 주가는 오히려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게 오늘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ADR 상장을 앞두고 글로벌 기관들이 한국 현물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미국에서 새로 담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한국 주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살 곳을 바꾸는 거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저는 오늘 이 하락을 오히려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하락을 왜 기회로 보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분할 매수로 담아야 하는 그 단기 저점은 언제인지 명확하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총 정리해서 오늘 영상에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도 한 번씩 잊지 마시고 지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다 같이 수익 극대화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댓글로도 하이닉스 화이팅, 김프로 화이팅 한 번씩 응원의 댓글 달아주셨다면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하락이 왜 기회로 보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SK하이닉스가 이 마이크론 대비 저평가라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1대1 수준으로 대등한 수준인데요. 그러면 이게 주가에 어떤 의미냐? 마이크론이 하락을 한다면 SK하이닉스의 ADR도 같이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기적인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7월 9일에는 국내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오늘 ADR 상장을 앞두고 포지션 정리에 옵션 만기일의 이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매도 압력이 2배로 쏟아진 게 오늘 하락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점점 해소가 될 건데요. ADR 상장이 끝나면 포지션 정리 물량이 사라지지만 그 전까지 단기 저점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분할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 볼만 하다는 거고, 그렇다면 그 분할 매수라고 말을 했는데 그 근거는 뭐가 있냐? 정확히 어제 아마존 넷서비스가 3분기 AI 서버 출하량을 최대 30% 상향 통보했다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이게 SK하이닉스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 SK하이닉스는 HBM 본딩 장비 공급 1위입니다. AI 서버 출하량이 이 30%나 늘어나면 HBM 수요도 그만큼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라는 거죠. 시장이 오늘도 던지는 동안에도 AI 수요 자체는 살아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7월 29일에는 SK하이닉스의 자체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어요. AWS 출하량 상향이 실적으로 증명되는 시점이 바로 7월 29일이란 겁니다. 그럼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게 ADR 상장 이후부터라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하락 구간에서 담아두지 않으면 그 흐름을 온전히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금이 어느 정도 쌓여 있을 건데요. 저번에 밑꼬리가 달렸던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이때 단기 고점에서 매도 타이밍까지 전부 공유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때 대응하신 분들은 지금 현금으로 들고 계실 텐데요. 오늘과 같은 이 단기 저점으로 밑꼬리가 달리는 구간이 그 현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저점 구간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 담아야 하냐? 오늘은 하락 마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DR 상장 전날이라 포지션 정리 물량이 장 마감까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내일도 ADR 상장과 옵션 만기일로 인해 장 초반에 변동성이 한 번 더 터지면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과 같은 이 밑꼬리가 달리는 그 구간이 우리가 분할로 담아야 할 단기 저점이 될 수 있다는 거고, ADR 상장 이후 수급이 정상화가 되고 7월 29일 실적 기대감까지 쌓이면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갈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오늘 하락은 ADR 상장과 옵션 만기일이 동시에 겹치면서 나온 수급 이슈고, AWS 출하량 상향으로 AI 수요는 살아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7월 29일 실적까지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내일 밑꼬리가 달리는 그 구간이 분할로 담아야 할 단기 저점이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 저는 내일 SK 하이닉스를 분할로 담아야 할 장기 저점이라 보고 있는데요. 물론 아무 데서나 따라붙는 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절대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근거들을 보시면서 추가적인 이슈까지 체크를 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분할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본업도 있으시고 혼자서 그 타이밍 잡기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린다는 거고요. 제가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3436-7531. 이 번호로 SK 두 글자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빠르게 실시간 대응까지 도와드릴 수가 있고, 오늘 말씀드린 이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가 계신 분들께는 추가 매수, 아직 관망하고 계신 분들께는 이 신규 매수 타이밍까지 모두 공유를 해드리겠다는 거죠. 정확히 내일 장 초반 밑꼬리가 달리는 구간이 언제인지, ADR 상장 이후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상황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솔직히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 다 지킬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도 더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 있습니다. 이 매수 타이밍 전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응만 잘한다면 누구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생각과는 반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결국 이 본업들이 있으시니까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는 본업을 하고 계실 경우가 많으셔서 매수 타이밍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돈을 벌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옆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이 방향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저와 함께 대응을 시작한다면 최소한 손실은 줄이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 김프로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주식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이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라도 제대로 공부를 해서 진짜 바꿔야겠다 싶어서 공부도 하시면서 뉴스도 찾아보시고 나름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생각대로 안 되시고 그만둘까 싶다가도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자꾸 걸려서 쉽게 놓지를 못하겠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오늘처럼 매주 이 자리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셨듯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다 보셨잖아요. 이렇게 저는 정말 자신이 있다는 거고, 그만큼 끝까지 보신 분들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 선물도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요. 지금까지 영상 보신 주주님들만큼은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